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보통 한 10시쯤에 시작하는데, 제가 10시 하니까 너무 늦고 해가지고, 9시에서 10시 사이, 미리 좀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딱히 시간 지키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가지고, 9시 좀 넘어가지고, 앞으로도 9시 한 10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원이 많고 적건을 떠나가지고, 뭐, 인원이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원래 주제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준비할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도 당장 우리 피부에 좀 와닿는 저번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그것은 최종 확정이 아니었고 어, 라이팅 안녕하세요. 그래서 최종 확정이 아니었고 5월 27일이죠.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에서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때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스트림이 현재 비트 전송률이 권장 비트 전송보다 높습니다. 되어 있는데 잘 들립니까? 잘 들리는가요? 목소리 어떻습니까? 뭐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저번에 한 며칠 전에죠. 5월 25일인가 7일쯤 제가 여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 관련해 가지고 요 내용 가지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이 금융위원회에서였죠.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확정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특위위원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때 분석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대출이 많이 안 되는 걸로 한 4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8천만 원 아주 많게는 한 1억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렇게 대출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예시로 들은 것을 봐도 있죠. 예를 들면 현행이 2억 4천 되는데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2억 현행 2억 4천인데 2억 8천까지 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현행이 얼마입니까? 3억 2천 대출되는데 4억까지. 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4천만에서 많게는 한 8천, 조금 더 많게는 한 1억 정도 이렇게 대출이 더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금융위원회입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근거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정부님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는 다들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진현님. 식사는 다들 하셨죠? 저는 오늘도 국수를 먹었는데. 자, 그러면 뭐 사람이 많고 적을 떠나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실시간 방송할 때 뭐 10시면 10시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야 되는데 원래는 10시 하기로 했는데
10시 하니까 너무 늦게 맞추고 있죠. 그래가지고 조금 앞당겼습니다. 앞으로는 한 9시에서 9시 30분 그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하여튼 저번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도자료 있죠. 자,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제가 영상 한번 찍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영향은 있긴 한데 일단은 영향은 조금은 있다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금융위원회죠. 부동산 특이자 서민 요겁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니까 5월 31일자 신문에도 한 번씩 나더라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7월 1일부터 있죠. 7월 1일부터 대출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서민 실수요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정부 신혼부부들의 전월세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길래 이걸 가지고 오늘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은 7월 1일부터 대출이 더 많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많이 됐을 때 대구가 지금 거래 절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 군데 부동산 하신 분한테 중개사 분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전화는 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자, 이것이 끝까지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 과연 7월 1일부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 여러분 스스로 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다 뭐 어떻게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아파트가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하더라도 제가 설사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적각지인 거지 아주 심사숙고해 가지고 했는 건 아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정부 입장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27일 날이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 자료 가지고 당시에 며칠 전에 한번 했습니다. 자, 근데 색깔을 붉은색으로 했는 건 제가 붉은색으로 했습니다. 보도 자료에는 붉은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은 이게 다입니다. 여기 다고 영상 말미에 보면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대출이 되는지 5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특위 보도 자료와는 이 대출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핵심은 이거죠. 별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을 완화, 우대 혜택을 확대하겠다. 쉽게 말해서 대출 좀 많이 해주겠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 이번 정부에서 집값은 잡아주겠다. 이렇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집값을 못 잡았죠. 그래서 대선도 가까워오고 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정부의 지지 기반이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생애 최초는 1억까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주택 가격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자, 투기과열 지구는 9억까지. 9억까지는 요 우대를 해주겠다 이거죠. 조정지역은 8억까지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수성구는 9억까지, 수성구 외의 타구는 8억까지. 그렇게 그 범위 내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서민 실수요자한테는 대출을 좀 더 우대해주겠다. 그 이야기죠. 자, 우대 조건이 뭔가 하면 LTV 가지고 10% 우대해서 최대 20% 우대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수성구는 몇 프로입니까? 지금 현재 수성구는 40%고 타구는 50%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60%, 70%입니다. 60%, 70%.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자, 8억까지, 8억 이하 아파트고 수성구는 9억 이하 아파트까지는 요걸 적용하겠다. 자,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근데 하나 더 하면 뭔가 하면 최대 대출 금액은 4억까지만 해주겠다 하는 게 사실 이 보도 자료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까지 6월 30일까지 대출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대출이 더 될 거냐. 이게 또 제가 볼 때는 대구 부동산, 지방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질문은 나중에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대출 완화해주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 금리는 지금 현재 금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출해주는 게 주택금융공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뭐 3억 6천까지 해주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할 때는 30년 고정금리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대출은 제가 볼 때는 되도록이면 고정금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올 연말에 기준금리가 가든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 올라가든지 하여튼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고정금리로 가시는 게 좋다. 저는 무조건 아니지만 거의 90%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어떤 간에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중요한 거는 많이 해주는데 그럼 이제 대구 부동산, 지방 부동산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 보증을 위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자, 1인당 7천만원에서 1억까지 확대하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공적 전세 대출 전세 보증금 기준을 5억에서 7억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한도도 7억으로 확대하겠다. 자, 이거고. 자, 그래서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 한도를 3억에서 3억 6천으로 상향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대출이에요, 대출. 자,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 특위에서 나온 그 기존에 비해 가지고 대출을 얼마만큼 확대하느냐. 결론적으로 그거는 4천만원에서 한 8천만원 정도가 대출이 더 될 거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보도자료의 해석은 어떻게 보면 보도 참고죠.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이 자료에 의하면 대출이 이보다 더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단 우대 요건이 뭔가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중요하니까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민 실수요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대상자는 넓히고 그 이야기죠. 대상자는 넓히고 대출은 더 많이 해주겠다 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골자다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줄 건데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요 표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기 오늘 핵심인데 자, 현행은 이렇습니다. 현행은 부부 합산 연 8천만원, 생애 최초는 9천만원이 얼마? 자, 부부는 9천만원, 생애 최초는 1억 미만입니다. 자, 그런데 주택 기준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밑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요겁니다. 주택 기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뭐 서울은 있죠. 10억 밑으로 없다. 뭐 이렇게 중위가격이 10억이다. 하지만 지방은 아직까지도 뭡니까? 5억, 4억 뭐 이런 아파트 있죠. 그렇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6억대도 많습니다만 7억대, 8억대도 많죠. 근데 그것이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6억에서 9억 이하입니다. 9억 이하면 대구 전역에 있죠. 포함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투기과열지구니까 수성구에 9억 이하 되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아파트가 범위가 넓어졌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이하였는데, 즉 수성구를 제외한 타구 전체 다입니다. 근데 이게 8억 이하면 제가 볼 때는 타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 90%가 해당이 된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 도대체 얼마 정도 더 되는지, 뭐 10% 정도 더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부동산 특위 대책에서.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저도 길게 하니까 힘만 빠지고 하니까 일단 결론부터 최종 결론 이야기하고 뭐 질문을 좀 받고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오히려 저는 실시간 라이브 하는 것보다도 있죠. 그냥 10분짜리 영상 올리는 게 뭐 저한테 더 편하고 그렇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힘만 많이 들고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거죠. 우대 조건. 요건 제가 설명했습니다. 설명했고 나머지 이거는 사실 요거는 더불어민주당 그 부동산 특위에 있던 그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르죠. 이게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부동산 특위에서 나온 자료는 요거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별로 대출이 많이 안 되는 것처럼 2억 4천에서
4억 8천 주택 구매 시, 자, 8억 주택 구매 시, 이 봐서는 4천만 원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8천만 원 정도. 별로 크게 대출이 많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뭡니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보도자료. 자, 거기를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오죠. 보겠습니다. 요거죠. 아, 요겁니다. 요게 저도 좀 당황스럽던데, 지금 이게 어떻게 금액이 나와 있는가. 이렇습니다. 연소득 8,100만원 차주. 저는 예전에 뭘 때죠. 차주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6억 원 주택 구입 시에, 자,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 2천, 1억 원 첨가된다. 아, 엄청난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대구 같은 경우, 어디입니까? 수성구는 1억 2천원, 수성구는 얼마 더? 1.2억이 대출이 더 된다. 이렇게 봅니다. 1.2억이 대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수성구를 제외한 남구, 달서구, 중구, 기타 지역 있죠. 동구, 북구, 하여튼 이 모든 지역은 얼마? 1억이 대출 더 된다. 1억. 아, 이거 큽니다. 그렇죠. 요즘 뭡니까? 아파트가 뭐 7억, 8억, 10억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일반 사람들이 10억 하는데 이 1억을 있죠. 1억을 대출 더 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소시민 입장에서는 1억을 더 모으려고 하면 맞벌이 부부를 한다 하더라도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8천만 원 뭡니까? 사실 각자 4천만 원 봤을 때 4천만 원을 봤을 때 실수령이 얼마입니까 이게? 300, 250, 한 500 정도. 500에서 한 600, 만원 한 600 정도 되죠. 그럼 몇 시간을 비속을 하면 사실 1년에 한 2천만 원 모으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본다면 수성구는 1억 2천 대출 더해주고 중구, 남구, 북구, 서구, 달서구, 동구 여기는 1억을 대출 더해주겠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출을 많이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하고 지금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자, 이렇게 대출을 더 해준다 이거죠. 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 대출이 지금 현재 대출보다 적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상대적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투기 지역에는 6억 살 경우 2억 4천밖에 안 된다. 40%. 근데 여기 제가 볼 때는 이 금융위원회에서 이걸 만들 때 요거는 사실 우대 혜택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대출이죠. 40%, 50%. 근데 이거는 우대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니까 이게 1억 2천만큼 차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3억에서 4억까지. 자, 이렇게 대출이 된다. 그러면 이게 대출이 많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제가 볼 때는 대출이 많이 더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돈은 얼마 있으면 됩니까? 사실 이제 규제 완화되면 조정지역, 그게 6억짜리 아파트는 과거에는 취등록세 세금 합쳐가지고 한 6억 천, 그러니까 6억이라고 하면 한 6억 천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총 금액은. 근데 그러면 대출이 3억 됐으면 내 돈이 3억 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얼마? 2억 천만 있으면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집이 없는 사람이. 자, 그러면 뭡니까?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물론 현금이 한 1억밖에 없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자기가 한 2억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대출이 3억밖에 안 돼서 6억짜리 집은 못 샀다. 자, 이런 사람은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정부에서 집값을 떨굴 생각이 없는 거 맞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요즘 아침마다 있죠. 무슨 책을 보는가 하면 진보와 빈곤이라는 이런 책을 봅니다. 사실 저는 늘 있죠.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고 이번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를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찍을 때는 정말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다가 정권 말기 되면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집값을 있죠. 떨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짧은 지식으로 뭔가 하면 정부가 집값을 못 잡는다. 잡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있죠. 더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책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50인에 대한 어떤 주장이나 이런 책을 읽어봤는데 보니까 지금 경제 같은 경우죠. 이 정부가 특히 부동산 관련 쪽으로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부작용이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자기가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6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대출이 안 됐다 이거죠.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억이라는 것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연봉 부부 합산 8천만 원 카드로 제가 볼 때 1년에 3천만 원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이가 있고 하면 3천만 원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억을 모으려고 하면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죠. 자, 이런 분한테 제가 볼 때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뭐 기회인지 그거는 본인이 각자 판단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구 지금 거래 절벽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좀 없어지지 않겠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 영상은 같이 공부하는 영상이다. 투자에는 참고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적었습니다만 보금자리 지원학교 있죠. 요거는 사실 조금 중요한데 현행 보금자리는 최대 70%까지 적용하나 3억까지 한도 제한으로 충분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에 따라서 1인당 대출 한도를 3억 6천. 저는 있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이용합니다. 이것도 있죠. 공부 조금 하시면 인터넷 찾았는데 이 보금자리론 하면 0.01%더 저렴하고 있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IMF 할아버지 온다 하더라도 돈을 돌라 이런 건 없습니다. 30년 모기지로.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되도록이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언제 시행하나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내용은 제가 간단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주제는 인플레이션, 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담대 대출 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는 차주, 돈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차주 단위 DSR 단계적 확대,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주택자나 해당되시는 분이죠. 다음 주에 은행에 전화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계약하면 7월 1일 날 잔금 이후되면 되느냐? 아니면 7월 1일부터 계약을 하면 해당이 되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 개정 및 은행권 전산 준비를 거쳐 21년 3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하여튼 자, 그렇죠. 지금 사실 2주택자인 분은 있죠. 제가 볼 때는 집을 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양도소득세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다수가 버틴다. 아주 급한 사람이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팔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좀 일찍 시작했죠. 10시 시작하니까 너무 늦고 해가지고 잠자는 시간 들고 해가지고 앞으로 9시 좀 넘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봐서 그러면 오늘의 결론을 총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을 제가 어떻게 내냐 일단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를 조금은 해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럼 정리를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고 자, 그렇죠. 한도가 커진다. 한도가 얼마만큼 커지냐 자, 이게 중요한데 한도가 커진다. 그렇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보면 수성구는 1억 2천 그렇죠. 자, 1억 2천입니다. 수성구 외에 다른 지역은 1억까지 대출이 된다. 그래서 6억을 대출 낼 6억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수성구는 3억 6천까지 대출이 되고 타 지역은 4억까지 대출이 된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은행에 알아보셔야 되고 시행은 7월 1일부터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런데
자, 그러면 대구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시행은 시행인데, 그래가지고 결론은 뭔데? 이렇게 된 거죠. 결론을 알고 싶어 하죠, 여러분은. 결론, 총평. 어디까지나 투자는 참고하지 마시라. 자, 그래서 조정지역은 5억에서 8억이 되고, 투기과열지역은 6억에서 9억이 됐다. 그러면, 자, 수성구는 9억까지 대출이 되고, 수성구가 외지역은 8억까지 되니까, 수성구 같은 경우입니까? 8억 이하 아파트가 제가 볼 때는 조명을 받지 않겠는가. 한 6억, 어떻게 보면 좀 넓게 잡으면 5억에서 8억 정도 되는 요 사이 아파트가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6억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겠죠. 조정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5억에서 한 7억 정도까지의 아파트가 제가 볼 때는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뭐 유튜브나 신문에서 대구 부동산을 많이 걱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래 절벽은 이제 점차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래는 다시 살아나지 않겠는가. 오늘 제가 현업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6월달 되고 나니까 전화 문의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거래로 이어지진 않는데 문의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내용은 준비를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계획은 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아주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한, 저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도 당장 무주택 인부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5월 31일자 이 내용을 가지고 대구 부동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는데, 자, 이쯤에서 규제 완화되면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의지는 절대 없는 것 같네요. 수성 달수 쪽으로 움직임 많이 나타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수성구, 달수구, 중구 뭐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움직임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오늘 몇 군데 연락을 해보니까 일단 전화 문의는 확실히 온다 하더라고요. 온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집이 없는 이 대책의 규제 완화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일단은 매수를 뭐 5월달, 1월달부터 5월달보다는 훨씬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일단 대출되니까 그럼 매수를 하면 그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제 연쇄적으로 부동산은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대 인플레이션 강이 기대됩니다. 제가 크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저는 거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집단 면역이 있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죠. 그 돈이 회전하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겠나. 오늘도 뭐 저녁 먹고 있죠. 사실 저녁 먹으면서 여러분도 불금인데 저도 이제 저녁 먹으면서 불금이라 가지고 좀 술도 한잔 하고 싶었는데 이 영상 찍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술도 못 먹었는데 국수 먹고 저번 주처럼이죠. 수육 하나 먹었는데 6만 5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향후 제가 볼 때는 먹는 음식은 있죠.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모든 것은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엄청날 겁니다. 저는 아직 백신을 못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뭐 60세 이상 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지인이죠. 지인이 좀 이제 의료계에 있는 내과 쪽에 있는 지인이 있는데 뭔가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패스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마이크가 이렇게 썩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잘 들립니까? 상승이 95% 하락이 5%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보다는 그동안 대구 부동산이 뭡니까 그 거래 절벽이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거래가 살아나지 않을까.
특히 조정지역은 제가 볼 때는 8억 이하, 투유할 지역은 9억 이하가 범위인데 어쩌면 수정구는 8억 이하, 조정지역은 뭐 7억 이하 아파트가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엑스코스는 끼고 신암뉴타운 일대 구축은 하반기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온기가 좀 퍼져야 되겠죠. 소리가 울립니까? 이제는 좀 어떻습니까? 좀 나았습니까? 소리가 좀 나은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승 기조를 상승 기조보다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있죠.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나서 상승 흐름을 타겠죠. 상승 흐름을 탄다고 하면 그럼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 팔리지 않는 매물이 서서히 작년 6월달처럼이죠. 한두 달에 걸쳐 가지고 소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겠죠. 근데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지금은 20, 30대가 40대뿐만 아니라 SNS로 이렇게 수천 명이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정보의 속도는 너무나 빠르다 하는 거. 도남지구,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도남지구는 제 고향 가는 길이라 가지고 애착은 있습니다만 이게 투자로는 저는 살기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기는 좋다. 그래서 살기 좋은 아파트하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는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 선배님. 언제쯤 조정지역이 풀릴까요? 그건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정지역이 풀리려고 했죠. 이 대구가 지금 거래 절벽 이런 현상이 좀 오래 지속되고 미분양이 쌓인다는 게 좀 아웃 뉴스에 나오고 하면 그때나 풀어줄란가. 쉽게 풀리진 않겠죠.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국민의힘이 정권을 바뀌면 대구 미분양이 좀 몇 분만 미분양 나오면 바로 풀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부동산은 사실 그 누구도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쉽게 풀어주고 이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양도세를 풀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되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작 기회로 수성 알파시티요. 수성 알파시티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수성 알파시티 제가 볼 때는 상가는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아파트도 있죠.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 정도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썩 좋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한 15년 이상 그때는 좋아질지 몰라도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크게 호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뭐 물가 상승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우디방님 24년 입주 아파트 11,000평 그 얼마 전에 분양했는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24년 입주하면 태왕대 안에서 말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이래 이야기하면 내가 당첨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제 지인들 중에 몇 분이 거기에 당첨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구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죽전 빌리브 메트로뷰가 거기 빌리브 스카이 맞은편에 있는 겁니까?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지도를 또 펴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맞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볼까요? 인플레이션 오늘 인플레이션 준비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못했습니다. 집은 왜 두 채 이상 되는가? 여러분 있죠? 제가 볼 때는
저도 예전에는 뭐 그런 생각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아보니까 있죠. 내가 사는 집 한 채. 사실 이유가 되면 한 세 채 정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거는 이제 내 생각보다는 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뭐 성공은 성공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좀 집이 세 채다. 왜 세 채냐? 자, 부모님이 살 집 한 채, 자식한테 줄 집 한 채, 내가 사는 집 한 채, 세 채. 그러니까 사실 소시민이 세 채까지는 그렇지 않더라도 집은 두 채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사는 집 한 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 채 있어야 되고 노후에 있죠. 뭐 연금이 일부 나오긴 하지만 또 월세 받아가지고 좀 노후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 노후 대비는 끝난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뭐 일찍 물려주진 않더라도 나중에 좀뭐 얼마 정도라도 보태주려고 하면 보태준다는 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좀 이런 표현이 20, 30대가 듣기는 거북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30대 때 일찍 물려주는 건 제가 볼 때는 일찍 부모로 받는 거는 부모 골수 빼는 겁니다. 그렇지만 40대, 50대는죠. 이제 어쩔 수가 없다. 그렇죠.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후를 대비하거나 자식을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집은 도취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삶을 좀 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최근에 그 강렬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경산 중산지구, 중산자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대구 부동산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대구 부동산 공급 많다. 이제 더 이상 대구 부동산 희망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과거의 어떤 패턴에 기반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지식을 형성하거나 새로운 사실, 새로운 지식을 이야기할 때 과거의 지식과 현재의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팩터를 이야기할 때 과거의 패턴에 사실 의존하면 그게 많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과거의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죠. 과거의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뭔가 하면 2000 언제입니까? 2022년, 자, 23년, 24년. 자, 이때 대구 지역은요. 대구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입주가 많습니다. 폭탄입니다. 근데 경북 지역은 입주가 많지 않죠. 자, 그래서 대구에 있는 사람이 경산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경산에서 대구로 이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생활권이니까. 자, 그렇게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집은 두 채 있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집 한 채 올라가지고 큰 의미는 없죠. 두 채에서 한 채는 월세 받든지 해가지고 노후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중산지구, 제가 볼 때는 중산지구 그 일대의 입주 물량도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집이 두 채인데 취득세, 양도세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취득세는 끝났을 거고 양도세는 안 팔면 되죠. 안 팔면 됩니다. 굳이 팔 필요 없습니다. 굳이 팔 필요 없다.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되죠. 굳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치는 거지. 안 팔면 되죠. 제가 볼 때는 대구에 있죠.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파트 실거래 가격으로 기준을 했을 때 한 27억 아파트 두 채 합해가지고 한 27억 정도 되면 종부세가 내가 볼 때 한 몇백만 한 200만 원 나올까. 제가 볼 때는 대구에는 종부세 있죠. 20억짜리 두 채 있으면 많이 나오겠죠. 그게 아니고 두 개 합해가지고 한 25억까지는 거의 뭐 나올 리 없을 것 같아요. 용산자의 입주 후에 전망 어때요? 좋을까요? 신축이니까 요즘 뭐 신축 다 좋아하니까 입주 후에 지금은 있죠. 분양받고 이런 사람은 5년 생각해줍니다. 5년. 그렇죠. 단기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5년 정도 생각할 때. 자, 뭐 용산동 롯데캐슬 준대형 평수 살고 싶은데 근처 시아파트 가는 게 맞을까요? 뭐 근처 시아파트도 위치마다 다르겠죠. 위치마다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특정 시간을 예고를 안 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 뭐 1시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부산은 움직이는데 대구는 언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융위원회 있죠.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대구 움직일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얼마만큼 움직일지는 시장만 아는 거고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일단 대출이 이렇게 풀리니까 제가 볼 때는 움직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번째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출이 이렇게 더 많이 해주니까 움직이겠죠? 움직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오늘 대구 금융위원회에서 서민 실수자를 위해 가지고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보도 자료가 있어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보고 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실거주 외 월세 투자용 아파트로 황금동, 신천지 타운이나 시쪽 구축을 보고 있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제가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대답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한 번씩 이제 그 메일 오셔가지고 있죠.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면 보통 어느 아파트 지금 자본금 얼마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저도 한 하루 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해요, 조사. 그렇죠. 그 인근 부동산 그리고 뭐 실거래가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봐야지 제가 좀 대답을 드릴 수 있지. 지금 당장에 어느 게 좋다 뭐 이런 거죠. 사실 아주 무책임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반기에 상승할 수도 있고 뭐 지금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이 대출 규제 완화 이것만 봐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거래 절벽은 좀 없어지고 거래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억 이상 대출 풀릴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 아직. 뭐 상담은 뭐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거기 제 유튜브 홈에 가시면 있죠.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제가 못하는 거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 어떤 분은 뭔가 A4 용지로 있죠. 한 두세 페이지 막 질문이 깨알같이 있죠. 제가 한 2, 3일 정도 공부해야 되는 막 이런 질문을 막 주시는데 그럼 제가 부담스러워 못합니다. 저도 궁전 매시는 좋게 봅니다. 좋게 본다. 좋게 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오늘. 역지사지님 대단하네요. 범어숲 화성파크 드림요. 범어숲 화성파크 드림이 어딥니까? 저기죠. 배구지방법원 옆에 있는데. 그렇죠. 실거주 어떤가요? 그 제가 좋다고 하면 구매하시려고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가벼운 질문에 가볍게 대답합니다. 일단 내가 볼 때는 엑스코선이 완공될 때까지는 이슈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존 실거래가를 잘 보시고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깊이 있는 어떤 대답은 제가 지금은 못 내립니다. 제가 당장 지금 그 질문 하나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이래 말 못하니까 저도 인근 부동산에 전화도 해봐야 되고 저 남자 공부도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거다. 자, 그걸 원하시는 분은 메일이죠. 제 유튜브에 보면 메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일 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뭐 일정 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산동 아파트 실거주 겸 투자 괜찮은지요? 이 질문도 제가 대답 못합니다. 그렇죠.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지산동에 제가 볼 때는 제 짧은 지식으로는 몇 군데 외에는 일단 5층 이하 외에는 재건축이 제가 볼 때 당분간 거의 안 됩니다. 10년 내로 일단 5년 내로 안 될 겁니다. MC 부지 대형 들어오는 시행사 말겠죠. 근데 신문지에 나는 보니까 조만간에 거기는 뭔가 할 것 같은데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MBC 부지 아파트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엑스코스님 만일에 MBC 내거리 확정적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상당히 좋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1시간 정도 됐는데, 현대 하이페리온요. 현대 하이페리온이 만일에 남쪽으로 한 50m만 더 갔다 가면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한 13억, 한 15억 하겠죠. 동구죠, 동구. 동구.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로지 동구라는 그 이유로 조금 가격인데, 일단 MBC 내거리에 여기 생기면 현대 하이페리온도 제가 볼 때는 혜택을 보겠죠. 혜택을 본다. 다음 주부터는 한 9시쯤 생각합니다. 9시쯤, 9시 한 10분. 보통 들어오면 9시에 들어오니까. 또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영상 찍는 게 더 편하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뭐, 더 급한 질문 없으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깊이 있는 질문을 원하시면, 제 유튜브에 한번 있죠. 볼까요? 이거. 볼까요? 왜 이건데? 제가 제 끝이라 하는 게 이상하네. 소피스트 밥 알았으니까. 여기 뜨죠? 뜹니다. 이거. 네. 자, 여기 보면, 여기 정보이죠, 정보. 정보 여기 보면, 여기 메일 주소 있습니다. 소피스트 밥. 있죠?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로 보내신다고 제가 뭐, 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연락을 취해가지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서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천 라운센터. 그 진천역고 바로 앞에 책을 분양했는가? 저는 다 알 수 없는데. 맞습니까? 진천 라운센터. 아까 뭐 물으시죠? 그 아파트 어떠냐고 물었습니까?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진천 라운센터 뭐 물으시죠? 자, 오늘 정도 하고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